자, 난 바로 찍을 거야. 역학적 에너지. 알았지? 네. 별거 없어, 얘들아. 생각보다 별거 없어. 너무 적게 많이 있었어. 응? 너무 적게 많이 있었어요. 아니, 패딩 차에 있어. 이렇게 입고 오면 죽죠. 요즘 날씨에. 큰일 나지. 너무 상했어. 아, 그래도 춥던데? 안 춥나? 아니, 그 뭐, 우와! 뒤지겠다 정도는 아니긴 한데, 춥긴 춥더라. 비 온다. 비 와. 지금 비와. 그지? 눈이 아니라 비가 온다. 살짝씩 비와. 눈이 와요. 응? 오늘 눈이 와요. 그건 모르겠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가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여러분, 역학적 에너지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있죠? 그거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대부분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은 이 에너지 파트 있죠. 3단원. 이 운동 파트가 여러분 3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이건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3단원이랑 지금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가 아마 6단원일 겁니다. 6단원이랑 같이 봐요. 내용이 이어져서. 그래서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그 번호를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정식 개념 강의는 시작을 안 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쉽게 한번 강의해 볼게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정 높이에 있던 공이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공기 저항 없습니다. 마찰 없어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등가속 운동. 그렇지.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근데 공기 저항 없이 오로지 중력의 영향만 받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겠죠. 1초에 9.8m/s씩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 따라서 이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점점 커질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게 이 물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높이에 따라 가지게 되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낮아지게.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다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끝. 다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끝.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그렇죠. mv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위치 에너지는 우리 어떻게 구했나요? 그냥 줄. 9.8 mh였죠.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관계에서 어떻게 숫자를 지지고 볶고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진행을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살짝 한번 볼 건데 가보자. 단원의 이름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역학적 에너지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제 앞으로 역학적 쓰기 싫기 때문에 역이라고 쓸게요. 괜찮지? 역학적 에너지 이해됩니까? 됐죠? 자, 이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의는 뭐냐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위치 에너지의 크기랑 그 다음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더한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죠? 별거 없죠? 자,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쓰는 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물어볼게. 우리 방금 전에 물체가 떨어지는 거 공부해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물체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됐었죠? 커지죠. 커졌어요. 그쵸? 그렇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됐었죠? 작아지죠. 작아지게 되었죠.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즉 요렇게 화살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대답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아. 자,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물체가 떨어지면서 그 물체의 질량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하죠. 질량이 어떻게 물체 특성이야? 질량은 물체 특성이 아니지. 물 500ml랑 물 1리터랑 특성이 다르니? 아니요? 똑같죠? 그쵸? 물 500ml를 편의점에서 샀을 때는 그냥 물인데 1리터짜리 페트병을 샀을 때는 그건 콜라입니까? 아니죠? 물체 특성은 똑같을 겁니다. 질량은 물체 특성이 될 수 없어요. 넌 2학년 때 뭘 배운 거야? 나랑 했잖아. 네. 뒤지려고 씨. 그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속력이 증가할 것이다. 이해되나요? 그쵸? 그 다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세 번째. 그럼 만약에 어떠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을 했어 우리가. 이해됐어? 즉 속력 측정을 해봤더니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감소했대. 이해돼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위치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커져요.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지금 위에서 화살표 방향이 반대였잖아. 이해되지? 그치? 그럼 여러분 요거는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은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이해되니?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속력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느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럼 나는 지금 운동 에너지의 크기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거 방향이 바뀌어도 대답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봐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무조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무조건.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그건 틀리겠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요. 내가 정지에 있는 축구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지에 있어요. 알겠죠? 내가 저 공을 찬 게 아니고 톡 밀었어. 그럼 여러분 이 축구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볼 이동하려고 하겠죠. 이해되니? 그럼 자연스럽게 이 축구공은 속력이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지.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했어? 아니요? 아니에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관계가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일정하게 성립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오케이? 우리는 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됐죠?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얘들아, 이 보존이란 단어의 이미지를 떠올려봐. 어떻게 된다는 걸까? 계속 그렇죠.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혹은 이 에너지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쵸? 사라짐 X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까? 약간 요런 내용이야. 그림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렇게 높은 곳에 물체가 있습니다. 알겠죠? 물체가 있어요. 저 높이에서 이런 값이 나오긴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얼마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냐.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100줄로 한번 잡아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물체는 정지에 있어요. 어떻게 됐다고? 정지에 있어. 그러면 이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100이지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0 나오게 될 거야. 맞아, 아니야?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더해가지고 뭐랑 뭘 더해요?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위치에서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0. 왜? 100. 더하라며! 아, 더. 100줄이죠. 100줄이. 그쵸? 이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슝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그럼 높이가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죠. 네. 이해되나요? 높이가 0인 거야. 높이가 0이니까 당연히 이 위치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 나오겠어? 얼마 나오겠어? 위치가 0, 높이가 0이니까 0 나오겠지.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 2번 무엇이 보존된대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대요. 그럼 이 위치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100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 나올까요? 100이요. 100줄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쵸. 요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지금 내가 칠판에 썼던 내용을 잘 보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가 처음에 100이었고 나중에는 0이 되었어. 그쵸?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100이 되었어. 지금 우리가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무엇으로 전환되었나요? 바로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어떻게 되었다? 전환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필기하고자 하는 거, 딱히 필기할 것도 없지만 결국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결론 지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 에너지가 무엇으로? 운동 에너지의 크기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바뀌었다. 두 글자?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도 전환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까? 자, 요런 내용이에요. 자, 필기해 볼게요. 내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아이고, 전환. 어떤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냐면은 이 바닥에서 공을 위로 던져 올릴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 이 지점에서 높이는 당연히 0일 거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 나오겠어? 0 나올 거야. 위치 에너지는 0 나올 거야. 하지만 던지자마자니까 속력이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쵸?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00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아니야, 이번에는 50이라고 잡아보자. 우리 멋대로. 알았지? 50이라고 잡아보자. 이해됐죠? 그 다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이 공이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다 반드시 무엇하겠습니까? 정지합니다. 그치? 정지하게 되면은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50이 나와주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저 지점에서 정지한다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0 나와준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요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은 이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생활 영역에서 실험을 통해 혹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한번 표현해 볼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지? 맞나? 롤러코스터. 롤러야? 로 맞지? 러야? 몰라 씨. 어쩌라고. 롤러코스터.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다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점에서 롤러코스터가 바로 내려갑니까? 한번 멈춰줍니까? 멈춰요. 한번 멈춰요. 개 열받아요. 뒤지게 무서운데. 그쵸? 짱, 꼭 멈춰요. 당연하게 물어보겠습니다. A 지점이 지금 잘 보시게 되시면 A랑 B랑 C랑 비교했을 때 높이가 어때요? 가장 높아요? 가장 낮아요? 가장 높은 가장 높아요. 따라서 A 지점의 높이는 최대값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꼭 떨어지기 전에 한 번씩 정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속력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해되니? 그쵸? 그 다음 물어볼게요. B 지점은 지금 A, B, C 중에서 높이가 가장 어때요? 낮죠. 그렇기 때문에 B 지점에서의 높이는 최소 혹은 0이라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속력이 반대로 최대를 띠게 되겠죠. 이해되니? 네. 이해돼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100줄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해돼? 그럼 B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몇 줄인 거야? 100줄. 100줄인 거야. 왜냐면 공기저항,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되니까? 보존되니까. 그 다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질문해 볼게요. C는 A와 B의 딱 중간 지점이라고 해볼게. 어떤 지점? 중간 지점이야. 그러면 C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 나올까? 10줄. 그렇죠. 50줄. 예. 그럼 C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도 몇 줄 나올까? 50줄. 50줄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A에서 B로 갈 때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었어요?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자, A에서 B로 가는 곳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었죠? 낮아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높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됐어? 증가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었는데 B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100줄로 되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위치 에너지가 무엇으로 전환되었습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동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었죠? 네, 올라갔어요. 그리고 속력은 점점 어떻게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었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100줄에서 50줄로 바뀌었죠. 그쵸? 즉 운동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A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입니까? 100이죠. 싹다 100이잖아요. B 지점에서도 네. 100이고 C 지점에서도 100이죠. 즉 여러분 이렇게 공기저항이 없는 곳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될 것이다? 일정하다. 이해돼요? 이죠? 네, 역이 일정. 와 이거 문제 엄청 많이 나오겠다 이걸로.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면 대답 다 해요. 뭐가 문제냐면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가리가 깨지죠. 아주 개가 안 돼. 대가리가 깨지죠. 제가 요거 숫자가 지금 가물가물해서 말이죠. 가물. 그렇지.
이게 10m랑 4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한번 해볼게. 아니면 말고지. 자, A 지점까지의 높이가 얼마냐면 10m예요. 알겠죠? 그리고 A의 질량이 4k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100줄은 넘어, 저건 예시였고 시험 문제 내용이야. 알겠죠?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따라와야 돼. 첫 번째. A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9.8 곱하기 4kg 곱하기 10kg, 10m인 거죠. 얼마 나와요? 계산하세요, 빨리. 98 곱하기 4잖아. 잠깐만. 곱하기를 해. 아, 무슨 계산기를 써. 곱하기를 해, 빨리. 9.2에 나와. 392. 392죠. 그쵸, 392예요. 자, 392줄이죠. 네. 그죠?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B 지점에서 있잖아요. 네. B 지점에서의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 거예요? 어... 100. 왜 100이야? 저건 예시라니까? 얼마 나와줘야 돼? 392줄인 거지. 네. 그치? 네. 392줄인 거예요. 그쵸? 자, 3번. C도 392줄.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가 392줄이야? 뭐가? G 에너지가 합친 게 392인 거죠? 역 에너지. 그렇죠. 역학에는 392줄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B 지점에서의 속력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390이라는. 그렇죠. 결국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4kg 곱하기 V의 제곱이 얼마인 거야? 392줄인 거야. 네. 그쵸? 네. 그러면은 V 제곱은 얼마인 거야? 196 아니니? 네. 14요. 196인 거죠. V 제곱은 196인 거죠. V는 14. 그쵸? 그러니까 V 값은 얼마 나와야 돼? 14.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 오대구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기본 개념은 어렵지 않죠. 어떻게 뭐가 뭐로 전환되고 뭐가 뭐로 전환되고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되고 하는 거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B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먼저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 높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쵸? 그러면은 9.8 곱하기 4kg 곱하기 x가 392인 거죠. 그쵸? 그럼 x값 구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파트에서는 결국에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총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문제를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은 학교에 이런 게 별로 없죠. 괴종시계라고도 하죠. 꾀동시계. 하는 거. 네. 이 아래쪽에 뭐가 왔다 갔다 움직이죠. 추가 움직이죠. 그쵸? 요걸 무슨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진자 운동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에 매달린 그 철이나 금속 같은 추가 왕복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진자 운동을 하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겠지만 진짜 좋을 거만. 뭐가 하나도 안 어려워. 그렇죠.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추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잘 봐요.
왼쪽 끝으로 간 다음에 한 번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둥 멈추죠. 네.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갈 때도 한 번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둥 멈춰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진자 운동을 하게 됐을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1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동안에는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럼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인 거죠? 0인 거예요. 하지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최대값을 띠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따라서 A에서 B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겠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 이유는 A 지점에서 물체가 한번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니까 멈춰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최대값을 띠게 될 거예요. 그쵸? C 지점에서도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최대값을 띠게 될 거고요. 근데 여러분 B는 높이가 가장 어때요? 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B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최대값을 띠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쵸?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무엇으로 전환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위치 에너지의 크기로 전환될 거라는 거를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롤러코스터랑 진자 운동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뭐냐면 A 같은 경우는 높이가 최대를 이루게 되었을 때 속력이 어땠어요? 0이었어요. B 지점에서는 높이가 0이 되었을 때 속력은 최대값을 띠게 되었죠. 그쵸? 진자 운동에서도 최고점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물체는 어떻게 되었죠? 정지했어요. 최저점, 가장 낮은 지점에 내려왔을 때는 속력이 어떻게 되었죠? 최대값을 띠게 되겠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높이가 최대를 이루게 됐을 때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속력은 0을 띠게 되었고요. 그쵸? 그 다음 높이가 0에 즉 최소에 가깝게 되었을 때는 그때 속력은 어떻게 되었다? 반대로 최대값을 띠게 된다라는 특징을 우리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나 항상 반드시 성립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그런데 이게 언제나 항상 반드시 성립하진 않습니다. 단적인 예시로 야구를 보시던 축구를 보시던 배드민턴을 보시던 테니스를 보시던 어떠한 물체가 날아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날아갑니다. 공이라고 던져볼게요. 공 던졌어요. 쭉 날아갑니다. 최고점에 딱 도달을 했어요. 공이 멈춰요? 멈춰요? 아니요. 야구공 멈춰요? 축구공 멈춰요? 배드민턴 셔틀콕 멈춰요? 아니요. 테니스공 멈춰요? 아니요. 절대요. 최고점을 찍었지만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날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 순간만 놓고 보면은 위치 에너지 최고 맞아요. 높이 최대 맞죠? 네. 속력 0이에요? 아니죠. 저건 진자 운동이 아니라서. 그렇죠. 진자 운동. 근데 우리 롤러코스터랑 진자 운동 보면서 이렇게 공부해 버렸잖아요. 공부했던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포물선이에요. 그 생각했네. 포물선. 포물선 생각했네. 맞아요. 자, 포물선 같은 경우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겠죠. 그쵸? 자, 뭐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우리가 기준면이 되는 곳에서 공을 대각선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그 다음 최고점을 찍었겠죠? B에서. 그죠? 그 다음 아래로 다시 떨어질 거예요. C. 이해됩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대답? A 지점에서 높이는 어때요? 빵. 빵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대.
빵 높이가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랑 C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최대치를 찍게 될 거야. A 지점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C 지점에서도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최대값을 띠게 될 거야. 그쵸?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B 지점이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선 높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답은 쉽습니다. 여러분 A에서 B로 간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건가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해.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최고점을 찍었던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동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을까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맞아요. 위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만약에 A와 C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예를 들어 100줄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네. 100줄이라고 한번 해보자. 물어볼게. 여러분, 요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볼게요. B 지점은요,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최대인 건 맞아요. 맞아, 아니야? 맞죠? 그건 맞아요. 높이가 최고점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잘 들어봐. B 지점에서 분명히 이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최대는 맞아. 그쵸? 네. 근데 100줄이겠지? 네. 100줄 나와야 되겠지? 그렇겠죠. 아니죠. 100줄 나오면 속력이 0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최대는 맞지만 방금 써놓은 이 100줄이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작아야 돼. 같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같을 수도 없어. 80줄 같은데. 그 정도 되겠죠. 예외상은 좀. 근데 최대인 건 맞아요. 왜? 높이가 최대인 건 맞거든요. 그쵸? 이해됩니까? 그래서 B 지점에서 B 지점의 위치 에너지는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보다는 항상 어때야 된다? 작아야 한다. 역학적 에너지보다 작다. 이해되십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롤러코스터랑 진자운동 같은 경우는 높이가 최고점을 올라가는 지점에서는 항상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역학적 에너지랑 똑같았고요. 그쵸? 최저점에 내려올 때는 이렇게 됐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요것도 이제 슬슬 이제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예외상이 또 있지 않겠죠? 예외 상황은 더 이상 없고요.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세 번째, 비율을 구하게 합니다. 높이도 안 주고, 질량도 안 주고요. 속력도 안 주는데 구하래요. 에너지를. 아니, 그걸 어떻게 구하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에너지의 비율이에요. 자, 이 에너지 비율 구하는 방법은요, 제가 공식을 먼저 써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언제나 항상 반드시 성립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계산이 언제나 딱딱딱 이쁘게 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 근데 구하는 대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체 높이 있죠. 를 나눠줄 거예요. 뭐로 나눠줄 거냐? 남은 높이로 나눠줄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전체의 비율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무슨 소리인지 아직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떠한 물체가 있다. 이 물체는
10m 높이에 있다. 알겠습니까? 이 물체가 (2m) 높이에 왔다. 그때 비율을 구하라. 무슨 비율을 구할 것이냐?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구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익혔던 바로 따지게 되면은 위치 에너지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이렇게만 썼습니다. 질량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질량 없이 구해볼래요? 힘들어질걸요?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이냐? 칠판에 써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높이 나누기 남은 높이요. 대답해볼까요? 구해볼까? 1번. 전체 높이는 몇 미터예요? 10이죠. 남은 높이는 얼마예요? 2미터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5 나오죠.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체의 비율이 되는 거야. 즉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비율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더한 게 얼마가 나와야 돼? 5. 다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전체의 비율이요. 전체 비율이요. 그러면은 요 두 값을 합친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5요. 그러면은 이 2m는 얼마의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야? 1. 그치? 예. 그치? 이게 1의 비율을 가지게 되는 거야. 걔 10m가 5m. 그치? 물어볼게. 얘는 그러면은 8m를 떨어진 거지. 네. 그럼 위치 에너지가 클 것 같아? 운동 에너지가 클 것 같아? 운동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지. 졸라 많이 떨어졌잖아. 남은 게 얼마 없잖아. 높이가.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비율은 5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위치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잖아요. 따라서 얘는 몇 대 몇의 비율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야, 합친 게 5라고, 새끼야. 이 값이랑 이 값을 더한 게 5가 나와야 된다고. 내 말이 어려워? 너 5대 1이라 그랬지. 그럼 더하면 6이잖아. 내 말이 틀려? 1대 4가 돼야지. 1대 4가. 높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쵸?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에너지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문제는 사고 실험이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잘 봐요. 절벽이 있습니다. 절벽이 있어요. 영상 안 찍으면은 너 이름 대고 할 텐데. 자, 이 양쪽 절벽의 높이는 같아요. 알겠죠? 잘 들어보세요. 왼쪽에 있는 공은요, 아래로 던질 거예요. V의 속력으로. 오른쪽에 있는 공은요, 위로 던질 거예요. 같은 V의 속력으로.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은 어떨까요? 누가 더 빨리 떨어질까요? A가 더 빨리 떨어지겠죠, 중력 때문에. B예요? A. A예요? A. A예요? 네. 똑같죠? 물어볼게요. 양쪽 높이 어때요? 같아요. 그럼 A의 위치 에너지랑 B의 위치 에너지는 서로 어때요? 같아요. A 얼마의 속력으로 던진대요? V요. B는 얼마의 속력으로 던진대요? 같은 속력으로 던지죠. 그러면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어때요? 같네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운동 에너지의 크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요. 그럼 속력도 어때요? 같아요. 쉽죠? 그죠?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잖아요. 아니 근데 너 말이 맞아요. 위로 던졌잖아요. 근데 위로 던진 것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자연낙하 운동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A가 뭔데 이렇게?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는 이렇게 던졌으니까 빠르게 떨어질 거다. 더 빠른 속력으로 생각해봐. 빨리 도달한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어. 도달하기 직전에 속력만 물어봤어. 속력만. 얼마 더 빠르냐고. 그럼 같죠. 속력 같죠. 네,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왜 같냐고요. 얘는 아래 던지고 얘는 위로 던진 건데요. 예. 떨어질 때도 B도 똑같아. 중요한 게 얘가 높은 곳에서 올라가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떨어질 동안 속력을 더 오랫동안 적용받을 수 있겠죠, 중력을. 네, 그렇죠. 네. 1초당. 그럼 B가 더 빠를 수도 있는 식으로. 그러면 헷갈려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높이 어때요? 같아요. 즉 같은 물체라 그랬죠? 그럼 위치 에너지 어때야 돼요? 같아요. 아래로 던지든 위로 던지든 옆으로 던지든 속력은 어때요? 같아요. 그 운동 에너지도 어때요? 같아요. 그럼 A의 역학적 에너지랑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서로 어때요? 아, 시작 꺼졌다. 괜찮아. 다 찍었어.